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 막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이나 아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언제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간섭받지 않는 자유.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롭고 힘이 넘치는 삶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자유가 주는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현실도 존재합니다. 막상 혼자 살아보면 이런 건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그리고 제 주변 인생 선배님들의 경험을 모아 정리한 노년에 혼자 살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11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노년의 홀로서기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119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나 좀 아파 한마디면 되지만 혼자일 땐 내가 쓰러지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휴대폰이 거실에 있어서 몇 시간을 꼼짝 못했다는 사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지자체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방수팩에 넣어서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에 두는 습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요즘 많이들 쓰시는 AI 스피커, 기가지니, 아리아 등도 좋습니다. 살려줘 라고 외치면 119나 자녀에게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또 현관 비밀번호를 믿을 수 있는 자녀나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자매 한 명과는 꼭 공유해 두시거나 현관 밖에 비상키 박스를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도 누군가 나를 도와오러 올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것,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사람 만나는 거 귀찮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의 혼자와 나이 들어서의 혼자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하고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온라인 게시판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태반이다 라고 하셨어요. 날씨가 좋다거나 오늘 저녁 뭐 먹었냐는 아주 사소한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게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강아지가 부담스러우면 고양이도 좋고 말동부가 되어주는 반려로봇이나 반려신불도 좋습니다. 다녀왔어 라고 말할 대상,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사람 냄새 맡으러 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집 관리 문제입니다. 젊을 땐 대청소 한번 싹 하고 나면 개운했죠. 그런데 나이 들면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찹니다.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의자 놓고 올라가기가 겁나죠. 그래서 점점 집안일을 미루게 되고 집이 낡아가는 걸 보고만 있게 됩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한국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서 주택보다는 관리가 수월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끝이 없죠. 너무 힘들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짐 옮기는 건 동네 심부름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운사이징, 즉 집 크기를 줄이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짐이 적고 공간이 작아야 청소도 쉽고 내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이 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몸이 편한 집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하루 일과의 중요성입니다. 출근도 안 하고 챙겨줄 가족도 없으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은 우울감을 불러옵니다. 혼자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엄격한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8시에는 아침 뉴스 보기, 오후 2시에는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기,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적막한 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줄 작은 의식은 무엇인가요? 5번째는 식사입니다. 이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 먹는데 뭐하러 거창하게 차려 하면서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김치 하나 꺼내놓고 대충 때우기 십상입니다. 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식습관이 무너지면 건강은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관점을 바꿔보세요. 요리는 노동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맵기 새로 하기 힘들면 주말에 국이나 찌개를 넉넉히 끓여서 소분에 얼려두세요. 한국은 반찬 가게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맛있는 나물 반찬 사다 드시는 거 흉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밥을 먹을 때 냄비채로 드시지 말고 꼭 예쁜 그릇에 덜어서 드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잘 차려 먹은 밥 한 끼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6번째, 침묵과의 싸움입니다. 시끌벅적한 집안이 싫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막상 밤이 되면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켜두기도 합니다.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두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침묵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옛 추억을 정리해 보세요. 소음을 채울지 침묵을 즐길지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7번째, 신체 활동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산책 가자라고 등 떠밀려서라도 나가는데 혼자 있으면 오늘 비 오니까, 귀찮으니까 하면서 집에만 콕 박혀 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이 빠지고 다리가 굳습니다. 온라인 포럼의 한 남성분은 혼자 살면서 걷는 양이 줄어드니까 몸이 굳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거창하게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한국은 동네마다 공원에 운동기구 다 있잖아요. 하루에 딱 30분, 동네 한 바퀴를 목표로 삼으세요. 저 아는 분은 일부러 개를 입양하셨대요. 강아지 산책시키려면 내가 억지로라도 나가야 하니까요. 그게 본인을 살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하기,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노년의 몸은 금방 녹슨 기계가 됩니다.
8번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근도 안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일도 없으니 오늘이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벌써 12월이야? 하고 놀라게 되죠.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거나 반대로 지루하게 늘어집니다. 이럴 때는 요일별 스케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은 분리수거하는 날, 목요일은 마트 가는 날, 일요일은 자식들과 통화하는 날, 이렇게 기준점을 만드세요. 취미생활도 요일을 정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예교실, 금요일은 등산, 이렇게 마디를 나누어 놓아야 세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9번째, 물건 정리입니다. 혼자 사니